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폴카닷은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 여러분을 위해서 폴카닷 2.0의 핵심이죠. 그 자원 모델인 애자일 코어 타임하고 또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에이싱크 베킹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폴카닷 위에 만드실 때 이 기술들이 왜 중요하고 또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이 뭐랄까 그냥 기술 개념만 아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MVP 만들고 또 그걸 점차 키워나가는 그 실전 로드맵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폴카닷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성능은 최대로 내면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아, 좋습니다. 폴카닷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께는 정말 딱 필요한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애자일 콜타임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름에서부터 뭔가 민첩하고 유연하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데 이게 기존 방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애자일 코어 타임은 폴카닷의 블록 공간, 그러니까 네트워크 처리 용량을 쓰는 방식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꾼 모델이에요. 예전 폴카닷 1.0에서는 파라체인 슬롯 경매 방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경매. 그건 비유하자면 마치 고속철도 전체 노선을 막 몇 년 동안 독점 사용하는 권리를 엄청 비싼 값에 낙찰받는 거랑 비슷했어요. 진입 비용도 높고 일단 따내면 쓰든 안 쓰든 계속 돈은 나가고 좀 비효율적이었죠. 필요한 만큼의 블록 공간, 코어를 필요한 시간만큼만 빌려 쓰는 모델로 바뀐 거죠. 마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버 자원 딱 쓴 만큼만 돈 내는 것처럼요. 핵심은 유연성하고 효율성입니다. 시간 단위로 빌려 쓴다고요? 와, 훨씬 합리적인데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초반엔 트래픽 적다가 특정 이벤트나 시장 상황 따라서 확 늘 수도 있는데 이런 유연성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디맨드 방식입니다. 온디맨드요? 네,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코어 타임을 사서 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파이 서비스에서 갑자기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막 대규모 청산이나 수합 요청에 몰릴 때 있잖아요. 네네. 혹은 특정 마케팅 캠페인 때문에 사용량이 확 늘 것 같다 이럴 때 딱 필요한 시간만큼만 코어 타임을 확보해서 대응하는 거죠. 짧은 시간만 필요하다면 비용을 정말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아, 택시처럼 필요할 때 딱 불러 타고 요금 내는 식이군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벌크 방식입니다. 벌크요? 만약에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해서 이제 예측 가능한 수준의 트래픽을 계속 처리해야 한다면 이게 유리해요. 정기권처럼 보통 4주 단위로 일정량의 코어 타임을 미리 사서 안정적으로 블록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죠. 월 단위로 사무실 임대하는 거랑 좀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죠. 온디맨드로 단기 피크에 대응하고 벌크로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와, 진짜 서비스 성장 단계나 특성을 맞춰서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겠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도 확 줄고 서비스 키워나갈 때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겠는데요. 이 유연성이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기획 자체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좀 구현하기 어려웠던 모델들 있잖아요. 가령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대규모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소액 결제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특정 시간대 한정 금융 상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애자일 코어 타임 덕분에 훨씬 현실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용 효율성하고 유연성이 확보되니까 더 창의적인 서비스 모델을 시도해볼 문이 열린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막 폴카닷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개발팀이 있다고 쳐보죠. 이 애자일 코어 타임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어떤 경로로 시작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뭐랄까 추천 루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팀의 상황이나 목표, 또 기술적 준비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경로, 그러니까 트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 트랙은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구축이라는 등반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난이도와 특징을 가진 등산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 등산로 비유 좋네요. 첫 번째는 트랙 A.
EVM 패러체인의 바로 배포, 가장 빠른 길입니다. EVM, 이거 이더리움 개발자들한텐 엄청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제일 진입하기 쉬운 방법이겠네요. 이움 가상머신, EVM하고 호환되는 파라체인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예를 들어 솔리드티로 짠 코드 같은 거요. 이걸 거의 그대로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이더리움 개발 도구, 라이브러리, 심지어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서 학습 곡선이 아주 낮죠. 특히 폴카닷의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인 XCUSDC, XCUSDT를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결제 기능이나 간단한 디파이 기능을 구현하고 시장 반응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MVP 만들기에 최적화된 경로죠. 잠깐만요. 여기서 XCUSDC, XCUSDT 이게 그냥 USDC, USDT랑 다른 건가요? 그 XC가 붙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질문이세요. 잠시 짚고 넘어가죠. XC는 크로스 컨센서스의 약자인데요. 폴카닷의 서로 다른 체인, 그러니까 파라체인 간 메시지 통신 표준인 XCM 크로스 컨센서스 메시지 포맷을 통해서 이동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XCUSDC는 그러니까 외부 브릿지를 통해 가져온 랩핑된 자산, 이런 게 아니고요. 폴카닷의 에셋헙이라는 공용자산 관리 파라체인에 예치된 원본 USDC를 나타내는 일종의 소유권 증서 또는 대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다른 파라체인에서는 이 XCUSDC를 씀으로써 에셋헙의 원본 USDC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게 폴카닷의 강력한 보안 모델 안에서 움직이니까 외부 브릿지 해킹 같은 위험 없이 안전하게 파라체인 간 자산을 옮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중앙은행에 보관된 금, 원본 USDC에 대한 보증서, XCUSDC를 다른 지역은행에서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하, 폴카닷 내부의 공식적인 대표 스테이블 코인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트랙 A에서 EVM 패러체인에 배포하고 XCUSDC-T를 쓰다가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까요? 졸업 시점 같은 게 있나요?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사용자가 늘고 트랜잭션 처리 요구량이 많아지면요. 해당 EVM 파라체인 자체의 수수료, 즉 가스비가 좀 부담스러워지거나 아니면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사용자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시점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너무 느리다, 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더 효율적인 자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겠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트랙 B나 C로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경로가? 두 번째 경로는 트랙 B, 온디맨드 코어 타임 활용, 필요할 때만. 앞서 설명해 주신 온디맨드 방식 쓰는 거군요. 이건 어떤 서비스에 딱 맞을까요? 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만 사용량이 폭증하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요. 매일 점심시간에 집중되는 배달 앱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라던가 네네. 특정 시간에 열리는 에라크트 마켓의 스테이블 코인 경매 아니면 주말에만 트래픽 몰리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스테이블 코인 사용 이런 데 아주 적합하죠. 24시간 내내 높은 처리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계속 코어 타임을 확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체적인 실행 환경, 그러니까 파라체인이나 파라스레드를 위한 고유 식별자, 페라 아이디를 받고 블록 생성 노드인 콜레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정말 필요한 피크 시간대만 온디맨드 코어 타임을 사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컬레이터요? 블록 생성 노드. 네, 해당 체인의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을 만드는 중요한 노드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경로는요? 마지막 세 번째 경로는 트랙 C, 벌크 코어 타임 확보, 상시 운영입니다.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에 맞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가 꾸준히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상시적으로 예측 가능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면 벌크 코어 타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용자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 기반 송금 서비스라든가 꾸준한 거래량을 보이는 탈중앙화 거래소, 아니면 기업 고객에게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벌크 코어 타임은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처리 성능을 보장해 주니까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에요. 서비스 규모가 변하면 필요한 코어 타임 양도 달라지거든요.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최적의 양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운영의 묘미죠. 그렇죠. 자원 활용의 유연성, 애자일 코어 타임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성능, 그러니까 속도와 처리령 이야기를 해보죠.
에이싱크 베킹이라는 기술이 이걸 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비동기식 지원.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정확히 어떤 원리로 성능을 높이는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에서는 특히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걸까요? 네, 에이싱크 베킹. 이건 폴카답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 레이턴시하고 처리 용량, 트루풋을 동시에 아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 업그레이드입니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차선을 늘리고 용량 증가, 동시에 각 차량의 통행 속도도 높이는 속도 향상, 것과 비슷해요. 오, 기존에는 파라체인에서 만든 블록이 폴카닷의 메인 체인인 릴레이 체인에 포함되고 검증되는 과정이 좀 순차적, 그러니까 동기식으로 이루어져서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에이싱크 베킹은 이 과정을 비동기식으로 바꿔서 블록 검증과 포함 작업을 병렬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첫째, 블록 생성 시간이 단축됩니다. 기존에 약 12초 걸리던 게 향후 약 6초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돼요. 절반으로요? 네, 블록이 더 자주 생성된다는 건 사용자의 트랜잭션이 더 빨리 처리되고 확인된다는 의미죠. 스테이블 코인 결제나 송금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실시간. 둘째, 블록당 처리 용량이 증가합니다. 블록 검증 과정의 최적화를 통해서 하나의 블록에 더 많은 트랜잭션을 담을 수 있게 돼요. 즉, 네트워크 전체 처리량이 늘어나는 거죠. 폴카닷 측에서는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약 8배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인처럼 빠르고 안정적인 처리가 생명인 서비스에서는 진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이 효과가 확 드러날까요? 정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거래에 기반이 되니까 속도와 안정성이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 글로벌 송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할 때 에이싱크 베킹 덕분에 거의 즉각적인 국가 간 가치 전송이 가능해지고요. 또 디파이 서비스에서 시장이 급변할 때 스테이블 코인 담보물의 연쇄 청산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죠. 위험하죠? 그때 늘어난 처리 용량 덕분에 시스템 지연이나 마비 없이 안정적으로 청산 프로세스를 수행해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폭주하는 특정 시간대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도 훨씬 매끄럽게 처리돼서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애자일 코어 타임의 유연한 자원 관리하고 에이싱크 베킹의 강력한 성능 향상, 이 두 가지 무기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실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또 확장시킬 수 있을지 그 단계별 로드맵을 좀 그려주시죠. 0에서 시작해서 1로 그리고 N으로 성장하는 과정,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0, 1, N 확장 전략을 세워볼 수 있어요. 0, 1, N 단계, MVP 구축 및 검증, 트랙 A 활용. 일단 가장 빠르고 익숙한 방법으로 시작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속도예요. EVM 호환 파라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에 활용한 핵심 기능, 예를 들면 간단한 결제나 예치 같은 거요. 이걸 스마트 컨트랙트로 빠르게 배포하는 거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XCUSDC나 XCUSDT를 활용하면 폴카닷 생태계 내 자산 연동이 쉽고요. 이 단계의 목표는 완벽한 제품이 아니에요. 시장 반응을 살피고 핵심 가설을 검증하는 겁니다. 사용자 피드백 빠르게 반영하면서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단계죠. 네, 린 스타트업 방식. 1. 중규모 성장 단계. 트랙 B 고려 및 모니터링 강화. MVP가 성공해서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자체적인 환경하고 효율성을 고민해야겠네요. 네. 서비스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트래픽 패턴이 파악되기 시작하면 비용 효율성하고 성능 최적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트래픽이 특정 시간에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다면 트랙 B, 즉 온디맨드 코어 타임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자체 실행 환경, 파라체인 파라스레드를 준비하고 피크 타임에만 온디맨드 코어 타임을 구매해서 비용은 아끼면서 사용자 경험은 유지하는 거죠. 이 단계부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실시간 처리량, 지연 시간, 오류율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하고요. 이상 징후, 예를 들어 지연 시간이 확 는다거나 할 때 자동으로 알림을 받아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아, 알림 받으면 바로 온디맨드 코어 타임 추가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의 대응이 가능해야죠. 에이싱크 백킹이 활성화되면 2단계에서 더욱 안정적인 성능을 기대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중규모, 대규모 확장 단계, 트랙 C 전환 및 운영 최적화. 서비스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대규모 사용자를 확보하면 이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 특히 파트너사나 기업 고객에게 SLAs, 서비스 수준 협약을 보장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라면 트랙 C, 즉 벌크 코어 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상시적으로 충분한 처리량을 확보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죠. 이때도 모니터링은 계속되어야 하고요. 특히 비용 효율성 분석이 중요해집니다.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벌크 코어 타임 비용하고 실제 서비스 지표, 매출이나 활성 사용자 수 같은 거요. 이걸 비교 분석해서 현재 확보한 코어 타임 양이 적절한지, 더 늘리거나 줄여야 할 필요는 없는지 판단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아, 그냥 많이 확보한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네, 단순히 많이 확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최적의 효율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단계별 성장 전략하고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적화의 중요성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근데 개발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폴카닷에서 개발하려면 꼭 DOT 토큰이 필요한가요?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는 안 되나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폴카닷은 유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파라체인 설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DOT 없이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XC USDC만으로 트랜잭션 수수료를 내거나 계정 유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가능은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나 여러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소량의 DOT를 보유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아,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편하다. 네, 그렇죠.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애자일 코어 타임, 에이싱크 백킹, 그리고 단계별 롤아웃 전략까지 와, 폴카닷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구축하려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갑니다. 네, 오늘 논의를 요약하자면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애자일 코어 타임은 비싼 슬롯 경매 대신에 온디맨드와 벌크 방식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블록 공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의 비용 구조를 혁신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 에이싱크 백킹은 블록 생성 속도를 높이고 처리 용량을 늘려서 특히 트랜잭션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성능 개선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성공적인 롤아웃은 EVM에서 빠르게 시작, 트랙 A 해서 성장하면서 온디맨드로 효율화하고 트랙 B, 대규모 안정성을 위해 벌크를 확보하는 트랙 C,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결국 핵심은 작게 시작해서 똑똑하게 키우자, 이런 것 같습니다. 폴카닷 2.0이 제공하는 유연성하고 성능을 잘 활용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재료로 훨씬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XC USDT 같은 폴카닷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그리고 XCM을 통한 안전한 자산 이동 방식, 이것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보안과 모니터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폴카닷의 자랑이죠. 공유 보안 모델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파라체인 간 통신 XCMC 보안 고려사항은 뭔지,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어떤 지표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아주 실전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